슈바오는 1954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배우지 못해 남의 물건을 손대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한 도둑질은 학급에서 잘 사는 친구 학용품을 훔치는 아주 사소한 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목수일을 배우며 생계를 이어갔는데 아버지는 매번 말을 듣지 않는 슈바오를 구타하며 화풀이를 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터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았는데 나쁜 일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공장 직원들 몰래 자재를 훔쳐내다 고물상에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무슨 일이신가? 이거 비싼 목재인데요. 대충 얼마나 줄 수 있어요? 슈바오는 회사에서 몰래 싣고 온 고급 목재를 헐값에 팔아치우며 용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쳐주세요. 다음에 더 많이 갖다 드릴게요. 그러나 슈바오의 범행은 오래 가지 못하고 회사 내 고발자 때문에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1974년 2년 동안 강제노동 수용소에 보내져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강력범죄자들과 어울리다 보니 전혀 몰랐던 범죄에 대해 알게 되면서 출소 후 더욱 강력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절도죄로 2년 복역을 마친 슈바오는 그동안 유심히 지켜봤던 여자 기숙사 주위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1977년 8월 2일 새벽 광저우 가전제품 공장 여자 기숙사 인근에 숨어있던 슈바오는 기숙사에 모든 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무숲을 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이것들이 잠들어 있어야 할 텐데. 슈바오는 우수관을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을 조심히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지 않게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인기척을 듣지 못한 여직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슈바오는 일단 보이는 금품만을 챙겨 빠져나오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뒤적거리던 거실에 정막을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한 여직원이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일어섰습니다. 여직원은 졸린 목소리로 슈바오는 어둠이 짙은 모서리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던 슈바오는 침대 위에 잠에서 깨어있는 그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아니잖아. 여직원은 졸린 눈을 비비며 다시 침대 위에 미끄러지듯 뒤돌아 누웠습니다. 그러나 침대에 돌아눕던 그녀는 모서리에 웅크리고 있는 슈바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직원은 어둠 속에서 소름 끼치는 하얀 눈동자와 눈이 마주치자 본인도 모르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슈바오는 뛰쳐나오며 그녀의 입을 한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뒤엉켜 움직일 수 없게 다리로 그녀의 두 다리를 묶었습니다. 잠시 후 옆방에서 자고 있던 동료 여직원은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자 불을 켜고 들어왔는데
이런 젠장. 슈바오는 한 손에 들고 있던 쇠꼬챙이를 두 팔로 잡고 있던 그녀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들어오던 룸메이트도 그 자리에서 살해했습니다. 1997년 이전에 전과가 있어 쉽사리 취직 자리를 찾지 못했던 슈바오는 아이고, 이거 죄송했었잖아. 이미 직원을 구해서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전과자라고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사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행여나 해코지를 당할까 조심스럽게 타일러 보내기 위해 대답해 주었습니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슈바오는 결국 가정집 도둑질을 하다 강도죄로 붙잡혀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반장님, 이 사람이 전에 전과가 한 번 있는데요. 추가로 조사 한번 해볼까요? 그거 쓸데없는데 일 커지게 하지 말고 하던 것이라 마무리해. 지금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이는 거 안 보여? 결국 경찰은 슈바오의 범행을 추가로 조사하지 않고 절도와 강도 혐의만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전에 본인이 저지른 여자 기숙사 살인 사건에 대한 범행은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이 뭐야? 그럼 그때 그 사건에서 나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단 말이잖아. 이거 그럼 일이 쉬워지겠는걸? 1987년 슈바오는 감옥에서 모범수로 생활하며 1년을 감형받아 출소했습니다. 슈바오가 구속되기 전 이런 사실을 전혀 알 리 없었던 부인은 남편의 출소 일자만 기다렸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출소 후 열심히 살아보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어차피 전과 때문에 취직은 힘드니까 운전일 해보는 건 어때? 그동안 내가 모아둔 돈으로 조그만 트럭 하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트럭 운전? 당신이 그렇게 해준다면야. 나야 고맙지. 어디 가서 사람 대우도 못 받을 텐데 말이야. 그러나 교도소에서 시작된 슈바오의 변태 행위는 부인과 가족 모두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정에서는 그저 착한 아버지로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슈바오는 소형 트럭을 운행하면서 빨래를 널어놓은 집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널어놓은 속옷을 저거 못 보던 속옷인데? 진짜 자극적인 빨간색이네. 슈바오는 한적한 도로변에 트럭을 세우고 인적이 드문 시간에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담벼락 아래 쪼그리고 앉아 널어놓은 여자 속옷을 끄집어내리기 위해 폴짝폴짝 뛰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곳에 널어놓은 거야? 힘들게 여자 속옷을 손에 쥔 슈바오는 여자 속옷에 코를 파묻고 숨을 깊이 들여 마셨습니다. 그래, 이 기분이지. 슈바오는 여성 속옷을 재빨리 주머니에 집어넣고 길가에 세워두었던 트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족 몰래 다락방 상자에 그동안 훔쳐두었던 수십 벌의 여성 속옷들을 상자에
곱게 담아두었습니다. 슈바오는 여성 속옷을 모으고 있었지만 우연히 보게 된 비디오 영상에서 나오는 주인공 남성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홍콩 비디오에 나오는 여성을 폭행하고 변태적인 장면들은 슈바오를 자극했습니다. 저렇게 한다고? 아, 그래. 그럼 범행이 발각되지도 않고 오래 할 수 있겠네. 더 짜릿해지겠는걸? 1990년 2월 7일 슈바오는 쌀쌀한 날씨라서 인적이 드문 날이었지만 2시간째 홍콩 비디오에서 보았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해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아이씨, 오늘따라 아가씨들이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그거 꼭 해보고 싶은데. 트럭을 타고 한참을 돌아다니던 슈바오는 갑자기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아가씨, 차 없을 텐데 어디까지 가요? 아가씨는 낯선 남성이 말을 걸어오자 아니에요. 아빠가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아가씨는 소목에 찬 시계를 들여다보며 슈바오가 있는 곳에서 벗어났습니다. 10원.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저 집이 먼데요? 슈바오는 조수석의 차문을 열어주며 그럼 더 깎아서 5원. 나도 어차피 집에 가는 방향이니까 공짜나 마찬가지예요. 슈바오는 한참 동안 트럭을 몰고 달려 인적이 드문 폐공장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여기는 어디예요? 슈바오는 그녀와 관계 후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비디오에서 보았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이, 순서가 바뀌었네. 야, 일어나봐. 그러나 이미 죽어있는 아가씨는 미동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을 하고 난 후 그녀를 폐공장 공터 구석진 곳에 묻었습니다. 시신을 묻고 돌아오는 길에 걱정이 많았던 슈바오는 행여나 그녀를 태웠던 장소에서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하며 외출을 자제했습니다. 1년 뒤 슈바오는 경찰이 범인을 쉽게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10여 명의 희생자가 발견되면서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고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들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발견된 시신에서 공통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자료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중요 부위가 도려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무섭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광동 지역에서 50여 개 이상의 검문소를 설치하고 통행하는 모든 차량을 검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991년 2월 9일 밤, 지나가는 여인을 공짜로 태워주겠다며 데리고 가 산속에서 살해한 후 숲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8월 슈바오는 예전과 같이 한 여인을 트럭에 태워 한적한 곳에 끌고 들어가 질식사시켰는데 사망한 그녀와 관계 후 여성을 도려내 집에 있는 다락방 유리병에 소장품으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1991년 10월 20대 초반의 아가씨를 목졸라 살해한 후 여성의 일부를 유리병에 담아 다락방에 보관했습니다. 1994년 9월까지 슈바오는 17명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18번째 여성을 찾기 위해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에이, 아가씨, 어디가? 싸게 해드릴게. 기름값만 주세요. 슈바오는 차에 올라탄 그녀를 기절시킨 뒤 관계하기 위해 혼자 살고 있는 다락방으로 그녀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차. 일 끝나고 다 올 자루를 놓고 왔네. 아래층에 놔뒀나? 슈바오가 아래층으로 내려간 사이 기절해 있던 척하고 있던 여성은 벌떡 일어나 2층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습니다.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골목길을 진동하자 이곳저곳에서 전등불이 켜지며 어디서 나는 소리야? 무슨 일? 여성은 깨진 유리로 발바닥이 찢어진 채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1994년 9월 16일 오전 7시 속옷만 걸친 아가씨가 비투성이가 된 채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그녀가 겪었던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와 함께 슈바오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로 출동했습니다. 슈바오는 이미 도주한 후였고 집을 조사하던 경찰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던 중 이게 다 뭐야? 유리병이 하나, 둘. 어두컴컴한 다락방을 플래시로 비춰보던 경찰은 다락방에 숨겨놓은 커다란 유리병 12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것이 여성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찰은 유리병에 보관되어 있던 여성을 DNA 검사한 결과 실종된 여성의 유전자와 일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슈바오의 집에서 도난당한 여성들의 핸드백 수십 개가 발견되었고 침대와 옷장에서 여성의 속옷과 브레이저 수백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슈바오는 집에서 도망나와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도주하기 위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슈바오는 총 19건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18명의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슈바오가 이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홍콩 유명 살인범의 실화 사건 택시기사 리구오린의 영화를 시청하면서였습니다. 리구오린은 피해 여성을 살해한 후 여성의 일부를 유리병에 담아두었는데 그의 실화를 영화로 만든 내용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보고 싶은 충동으로 모방한 범죄로 알려지면서 커다란 이슈가 되었습니다. 1995년 1월 20일 검거된 슈바오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